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 매우 익숙하시죠?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의 정보와 가격이 바로 접수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분명 유통업계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몸에도 바코드같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칩을 심어 넣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류의 이야기는 영화에 종종 등장합니다. 몸에 내장된 칩을 스캔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고요. 몸 상태도 체크가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익숙하시죠? 실제로 이것은 기술화되어 있고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장착된 약 쌀알 정도의 크기의 칩을 베리칩이라고 부르는데 확인을 뜻하는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칩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는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그리고 고유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기술을 개발해 왔고 2004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개발 초기에는 가축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이 목에다가 베리칩을 넣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고 각광받고 있을 텐데요. 문제는 분명히 베리칩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기술인 것은 맞지만 되려 일각에서는 과학적인 접근보다 신을 거스른다는 음모론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조금 더 베리칩의 상용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특히나 스웨덴에 가면 이 베리칩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스웨덴은 원하는 국민들에 한해서 이 손에 베리칩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3천여 명 이상이 칩을 이식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신분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철도회사는 온라인으로 표를 예약하게 한 후에 기차를 타기 전 이 손에 내장된 베리칩을 스캔해서 이 사람이 예약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 베리칩은 신상 정보는 물론 개인의 계좌 정보, 금융 정보, 유전자 정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에 점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베리칩을 우리 몸에 넣는다면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겠구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그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또는 이게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우려는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리칩 개발이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리칩을 심어서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죠.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악용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간에는 이 칩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리칩이 무슨 몸에 큰 부작용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곧 다양한 음모론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기억하실 텐데요. 2000년대 초의 사람들은 이 베리칩에 대한 무시무시한 예언을 기억합니다. 미래의 인류가 2013년 3월까지 베리칩 이식을 마무리해야 되고 2014년부터는 베리칩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이 내려진다라는 심지어 2017년부터는 모든 인간에게 베리칩을 강제로 주사한다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인터넷에 글이 있었죠. 내가 지금 정신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몸에 심어진 베리칩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는 웃고 넘길 수 있는 베리칩 음모론이지만 이게 종교와 얽히면서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베리칩이 말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몸에 넣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괴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팔거나 살 수 없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구절을 베리칩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을 들어보면 먼저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라는 부분은 베리칩을 인체에 이식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베리칩이 대중화되면 보통 오른쪽 어깨 관절이나 이 손등에 이식한다라는 설명과 맞물리게 되죠. 다음으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팔거나 살 수 없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미래의 베리칩이 카드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이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몸 안에 이 칩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리 베리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표가 곧 짐승이며 그 수가 666이라는 부분. 이건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짐승, 즉 베리칩의 상징이 666이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걸 종합해보면요. 베리칩을 몸에 이식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적으로 두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성립한다고 하고 듣고 보면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베리칩을 성경에 결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되자 극단적인 신도들은 이걸 종말론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베리칩을 우리한테 이식시켜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렇게 666과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한국 교회까지 우리 사회까지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곳곳에 종말론과 베리칩 전단지가 뿌려졌고요. 이에 현혹되는 신도들이 늘어가고 있었죠.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개신교 내에서는 이단 문제를 다루는 현대 종교 측에서 견해를 내놓습니다. 666, 그 요한계시록의 666 그리고 베리칩을 연관짓는 거는 이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무시한 거다. 이건 극소수 종말론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비상식적인 발상이고 시나리오다 라면서 강하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라고 경고한 것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 음모론이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취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논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코드, 이 바코드가 나온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막대의 조합인 이 바코드에 666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던 거죠. 바코드와 666을 또 어떻게 결부시켰나 보니까 이 가운데 끝에 있는 각 두 개의 막대가 다른 거에 비해 좀 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복잡한 과정이라 제가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긴 막대가 각 6을 가리킨다고 생각했고 이 세 개의 6이 합쳐져서 666이라는 악마의 숫자가 만들어진다. 바코드에서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당시 바코드는 지금의 베리칩보다 더 큰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코드가 상용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고 바코드와 666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지만 당시 일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베리칩 666 음모론도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건 아닐까요? 베리칩, 과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신기술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우려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게 종교와 결부되면서 종말론이 만들어지고 이에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현혹되고 있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만큼 무서운 게 가짜 뉴스라는 걸 실감하셨을 텐데요. 베리칩 666과 관련된 전단지를 혹여 길에서 받으신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